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역대 최소 표차의 박빙의 승부를 펼친 끝에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투자은행과 원유 컨설팅 업계가 유가 전망을 상향했습니다. 유가가 배럴당 $200를 돌파할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맥도날드와 스타벅스, 코카콜라와 펩시콜라, 제너럴 일렉트릭이 모두 러시아 내 사업을 일시 중단하고 철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나타나는 피로감이 코로나19로 인한 심혈관 질환의 한 증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용카드사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대형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2년 만에 수수료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역대 최소 표차의 박빙의 승부를 펼친 끝에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백악관은 즉시 성명을 내고 한국의 새 대통령 당선을 축하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유효투표의 48.59%를 얻어 47.79%를 득표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0.8%포인트 차로 앞서 승리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2.37% 득표에 그쳤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초구 자택에 머무르다 당선이 확실시되자 국회에 마련된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황실로 이동했고 이 자리에서 위대한 국민의 승리라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마지막까지 함께 멋지게 뛰어준 이재명 후보, 심상정 후보에도 감사드린다며 결과는 이루지 못했지만 정치 발전에 우리 모두 큰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날 새벽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모든 것은 다 제 부족함 때문이라며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윤 후보에게 축하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당선 소식이 전해지자 백악관은 즉시 성명을 내고 한국 새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긴밀한 협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새 대통령 당선인과 계속 협력하길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유가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투자은행과 원유 컨설팅 업계는 잇따라 유가 전망을 상향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유가가 배럴당 $200를 돌파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유럽의 주요 산유국 노르웨이 오슬로 소재의 컨설팅 업체 리스테드와 런던에 본사를 둔 바클레이스는 최악의 경우 유가가 배럴당 $200를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어제 골드만삭스도 국제 유가의 전망을 상향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가 직면한 에너지 공급 충격은 역대 최대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골드만은 올해 브렌트유 전망을 배럴당 $98에서 $135로, 2023년 전망은 $105에서 $115로 각각 상향했습니다. 골드만에 따르면 3월 인도분 러시아산 원유 절반 이상이 팔리지 않은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서방이 러시아 에너지에 직접 제재를 가하기도 전부터 이미 시장에서는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 제품을 회피하는 현상이 심했던 겁니다. 또 러시아산 에너지를 사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게 전쟁 자금을 대준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 제품 공급은 일평균 300만 배럴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게다가 어제 바이든 정부가 공식적으로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금지를 발표했고 영국과 유럽 연합 역시 단계적으로 수입 금지 혹은 축소를 공식화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단계적으로 공급 충격을 흡수하려면 전략적 비축유를 방출하고 핵심 석유 수출국 기구 이란과의 공조에 더해 원유 수요를 줄일 만큼 높은 가격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브렌트유는 어제 장중 배럴당 $130를 넘겼습니다. 미국 휘발유 가격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기름값이 오른다고 해도 대다수의 미국인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미국인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9%의 응답자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에 찬성한다고 대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설문조사는 바이든 정부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를 실시한다고 발표하기 이전인 이달 4일부터 7일 미국인 유권자 52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79%는 미국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도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에 찬성 또는 반대하느냐는 질문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대한다는 대답은 13%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로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한다고 발표하면서 이날 미국의 휘발유 소비자 가격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전국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달러 17센트에 거래됐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지난 2008년 7월 갤런당 4달러 11센트를 넘어선 겁니다. 자동차 협회 통계를 보면 어제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10센트 올랐고 지난주와 비교해 55센트 상승했습니다. 오늘 민주당과 공화당은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136억 달러 특별 예산에 합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우크라이나에 3억 5천만 달러의 긴급 군사 지원을 실행했습니다. 동시에 양당에 현재 협상 중인 2022 회계연도 예산 항목에 우크라이나를 위한 100억 달러 군사 및 인도적 구호 자금을 새로 넣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양당의 전폭적인 지지로 이 100억 달러가 136억 달러로 불어났고 2022 예산안에 포함된 겁니다. 예산안이 통과되는 즉시 우크라이나 특별지원금이 실행됩니다. 미국 연방 2022 회계연도 예산은 지난해 9월 30일까지 통과됐어야 하지만 50대 50인 상황에서 합의가 계속 지연되면서 임시변동 예산으로 연방정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정부 재정을 계속 집행하는 임시 예산안만 3번 통과됐고 오늘 3월 11일 금요일 자정이 최근 임시 예산의 종료 시한입니다. 5조 달러에 육박하는 연방 총 예산 중 의회가 수정하고 승인하는 재량성 예산으로서 양당이 회계연도 개시 6개월이 가깝도록 싸우고 있는 예산은 1조 5천억 달러입니다. 이 가운데 국방비는 7,800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징과도 같은 글로벌 브랜드의 대기업들이죠. 맥도날드와 스타벅스, 코카콜라와 펩시콜라, 제너럴 일렉트릭이 모두 러시아 내 사업을 일시 중단하고 철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AP통신과 CNBC 등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대표적인 패스트푸드 체인인 맥도날드는 어제 러시아에서 운영 중인 850개의 매장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 캠프친스키 맥도날드 최고 경영자는 이날 프랜차이즈 업체들과 직원들에게 서한을 보내고 우리들의 가치관에 비춰 우크라이나에서 전개되고 있는 반인도적 고통을 무시할 수 없었다면서 러시아 내 모든 매장의 영업을 중단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캠프친스키는 6만 2천 명의 직원에 대한 급여는 당분간 지속한다면서 언제 러시아 매장을 다시 열게 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맥도날드 매장은 전체 매출의 2%, 운영 수입의 3%를 차지합니다. 맥도날드는 러시아 지점들의 약 84%를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도 지난 5일 러시아 내 130개 매장의 이익금을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구호를 위해 기부한다고 밝혔다가 어제 방침을 바꾸고 모든 매장을 일시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코카콜라도 러시아 내 사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지만 세부 사항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펩시콜라와 제너럴 일렉트릭도 러시아 내 사업체를 일부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제 하와이주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와이주를 마지막으로 미 전역 50개 주는 모두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이미 없앴거나 없앨 계획입니다. 데이빗 이게이 하와이 주지사는 어제 뉴스 브리핑에서 오는 26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더 이상 시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하와이는 미국에서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하기로 한 마지막 주가 됩니다. 이게이 주지사는 이제는 대부분이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도 안전할 수 있는 수준까지 코로나19를 줄였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학교 실내에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하와이주 교육부는 이날 학교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해제했지만 실내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하와이주 보건당국은 또 의무화는 폐지하기로 하면서도 사람이 밀집한 실내에 있거나 면역체계가 손상된 사람과 같이 있을 때는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했습니다. 의료시설과 학교, 교도소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을 권유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코로나19 대확산이 크게 둔화한 뒤 팬데믹 이전에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지역마다 시행 여부가 다릅니다. 뉴욕과 시카고, 휴스턴, 필라델피아, 댈러스 등에서는 학교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풀었거나 풀기로 했지만 로스앤젤레스와 워싱턴 DC, 보스턴, 시애틀에선 여전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후유증으로 피로감을 겪고 있는데요. 이 피로감이 코로나19로 인한 심혈관 질환의 한 증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이런 증상이 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오늘 미 보훈부 산하 세인트루이스 소재 임상역학연구소 연구팀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이 비감염자들에 비해 감염 후 20가지 다른 심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에블리나 그라이버 뉴욕 놀스웰 헬스병원 이사는 최근 폭스뉴스에서 이번 연구에 대해 장기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서 20가지에 달하는 심혈관 질환이 진단됐다면서 가장 흔한 것은 숨가쁨과 피로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연구팀은 지난 2020년 5월에서 2021년 1월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된 재앙군인 15만 4천 명의 자료를 포함해 보훈부 보건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재앙군인 1,100만 명의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이 분석 대상 중 심부전과 뇌졸중, 불규칙한 심장박동, 혈전과 혈관 질환, 심낭염, 그리고 심근염 등 20가지 심혈관 질환 증상이 나타날 위험과 이후 1년간의 추이를 살핀 결과 코로나19에 감염 1년 후 재앙 군인들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은 참가자들에 비해 심혈관 질환이 나타날 위험이 훨씬 더 높았고 발병 위험은 코로나19 증상이 심각할수록 증가했습니다. 특히 양성 판정을 받지 않은 군인에 비해 발병 12개월 후 심부전 위험이 72% 더 높았습니다. 또 연구팀이 통계적인 보정을 거친 결과 코로나19 감염 후 발생하는 심혈관 질환은 연령, 당뇨, 비만, 흡연 여부 등 일반적인 심혈관 질환의 위험 요소와 관계없이 발병 위험이 증가했습니다. 지하드 알 알리 임상역학연구소 수석연구원 겸 워싱턴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감염 중 심장 근육을 직접 공격하고 심장과 혈관 내부를 둘러싸고 있는 세포에 염증을 일으키거나 심혈관에 흉터가 남을 수 있는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필 머피 주지사가 약 490억 달러 규모의 행정 예산안을 발표했는데요. 새로운 재산세 환급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뉴저지를 살만한 주로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필 머피 주지사는 트렌턴 조이사당에서 전년도와 비교해 5.4% 증가한 489억 달러 규모의 2022-2023 회계연도 행정 예산안을 공개하고 뉴저지주를 살만한 주로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습니다. 주지사가 제안한 예산안 속 지출 계획을 살펴보면 가장 먼저 앞서 발표한 재산세 환급 프로그램 앵커가 눈에 띕니다. 연소득 25만 달러 이하 주택 소유주에 평균 700달러의 재산세를 환급하고 연소득 10만 달러 이하 세입자에게는 최대 250달러를 지급하는 방안입니다. 주지사는 앵커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2022-2023 회계연도에 9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각 학군별 교육지원금으로 전년 대비 6억 5천만 달러가 추가된 총 99억 2천만 달러를 배정하고 유니버셜 프리케이를 위한 6,800만 달러의 예산을 추가했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연금 지원을 위해 총 68억 달러, 정부 지원 건강보험인 뉴저지 패밀리 케어를 위한 54억 달러, 서민주택 신축을 위한 3억 500만 달러, 운전면허증과 의료면허증, 결혼 라이선스 등 각종 라이선스 갱신 비용 1년 면제를 위한 예산 6천만 달러도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뉴욕주에서 발생한 소비자 불만 신고 가운데는 인터넷과 관련된 신고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 해 동안 신고된 인터넷 관련 사기 건수만 8천 건이 넘었습니다. 어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전국 소비자 보호주간을 맞아 2021년 10대 소비자 불만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이 가운데 인터넷 관련 신고가 8,346건이 접수돼 신고 유형 중 가장 많았습니다. 소비자 개인정보나 암호가 유출돼 다른 웹사이트에서도 도용되는 경우가 많았고 누군가 인터넷을 대신 조작해 사기 행각을 벌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절대로 써왔던 비밀번호를 계속 쓰거나 재사용하지 말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즉시 온라인 서비스 회사나 신용카드 회사 등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두 번째로 소비자 불만이 많았던 항목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으로 3,144건이 신고됐습니다. 특히 세입자가 계약 종료 후 집을 떠났는데도 14일 이내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4위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판매자가 폭리를 취하거나 서비스가 열악해 신고한 경우로 2,678건, 세탁소나 식당, 이사업체 등 서비스 전문 회사에 대한 불만도 2,610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서비스 관련 불만 중에는 코로나19 검사기관에 대한 신고도 많았고 신차와 중고차 가격이 뛰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 구매나 리스 과정에서의 소비자들이 불만을 제기한 경우도 2,283건으로 5번째로 많았습니다. 이외 대출로 인한 불법 채권 추심 등 신용 관련 문제와 유틸리티 관련 불만, 주택 수리 사기 계약, 헬스클럽 환불 불가, 가구 가전상품 결함이나 수리 문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신용카드사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대형 가맹점들을 대상으로 2년 만에 수수료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물가도 많이 오른 상황에 이런 수수료 인상분이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글로벌 신용카드사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다음 달부터 정산 수수료를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수수료 인상을 중단한 지 2년 만입니다. 정산 수수료는 고객이 결제할 때마다 가맹점 등 판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구체적인 수수료 인상률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수수료 인상은 슈퍼마켓과 온라인 쇼핑몰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일각에서 코로나19로 가맹점들이 여전히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영세업자에게는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비자는 가맹점의 연간 결제액이 $25만 이하면 수수료를 낮춰주고 있고 미국 가맹점의 90% 이상이 이를 통해 수수료 10%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수수료 수입은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시장조사업체 닐슨 리포트에 따르면 미국 가맹점들이 지난해 두 카드사에 지불한 정산 수수료는 약 $554억 달합니다. 컨설팅 업체 CMSPI는 이번 수수료 인상 결정으로 마스터카드는 연간 약 $3억 3천만 달러를 더 벌어들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가맹점들이 수수료 인상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면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시 국립도서관 관계자들은 에릭 애덤스 시장이 제안한 예산안이 승인될 경우 국립도서관의 서비스 시간 축소와 함께 도서 등 자료 감소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시장의 예산안에 따르면 뉴욕시 5개 부로 217개 국립도서관을 위한 새로운 예산은 $4억 1,810만 달러로 전년 $4억 3,190만 달러에 비해 3.2% 줄어들었습니다. 뉴욕시 국립도서관 토니 막스 회장은 도서 등 자료 감소가 불가피해 도서 구입이 힘든 지역의 시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미대한장애인체육회 동북부 지회에 따르면 제1회 전미주 장애인체육대회가 오는 6월 17일과 18일 양일간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뉴 센츄리 필드하우스에서 개최됩니다. 정식 종목은 수영, 태권도, 골프, 육상, 탁구, 볼링, 테니스, 한궁, 포치어 등 9개며 시범 종목으로 프리즈비, 축구공 멀리차기, 코놀게임, 팔씨름, 스크린 사격 등이 있습니다. 참가 지역은 뉴욕과 뉴저지를 비롯해 LA, 샌디에고, 샌프란시스코, 애틀랜타, 워싱턴 DC 등 재미 대한장애인체육회 각 지부 소속 선수들이 출전해 실력을 겨루게 됩니다.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플로리다주 의회가 어제 유치원에서의 동성애 등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과 관련한 교육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플로리다주 유치원 3학년 이하 학생 등에게는 교원이나 제3자에 의한 성적 지향, 성 정체성 수업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공화당 소속인 론 디샌티스 주지사의 서명을 거쳐 확정 발효될 전망입니다. 연방검찰 조지아주 남부지검은 어제 연방법원이 전날 올해 31세인 남성에 대해 금융사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2020년 7월 연방정부 중소기업청에 경제 피해진 한 대출을 신청해 8만 5천 달러를 대출받았고 이 중 5만 7,789달러를 희귀 포켓몬 카드 구매에 사용했습니다. 그는 대출 신청서에 자신이 종업원 10명을 고용하고 있고 1년 매출이 23만 5천 달러라고 허위 신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8도, 섭씨 9도, 밤 최저 기온은 36도, 섭씨 2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대체로 화창하지만 밤 늦게는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토요일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